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이 됐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그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무언가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7년 전의 글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올렸던 글을 그제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다시금 본인 스스로가 올렸다. 뭐 이 얘기입니다. 7년 전 글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사는 동안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 이 글을 다시금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는 아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막 공격을 받자 그 당시에 심경을 저렇게 토로했던 것인데 저 글을 그제 다시금 또 올렸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요, 김종혁 위원장님, 예. 이 글을 두고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 이게요, 어떻습니까? 이 글을 우리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글을 올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무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글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2016년 당시에 서로 뭐 손가락 혁명 군인이 친문 문재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뭐 해경궁 김신이 뭐 별의별 그 해괴한 단어들까지 다 만들어졌었던 그런 아픈 추억인데 저 얘기를 들으면은 당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친문 너희들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에 또 내 등에 비수 꽂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원망이라든가 그런 서운함 같은 것들이 배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럴 때 아니지 않나요?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당에 있는 뭐 서운함보다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저거를 또 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뭐 위기가 예.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상처가 근육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금이 오래된다고 해서 설탕 되는 거 아니고요. 아하. 물이 오래돼서 기름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기본 문제점은 원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제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계속될 텐데 저는 아무튼 정무적으로 저런 표현들 자체는 오히려 그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당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 그 그래픽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김종혁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저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이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등 뒤 비수 저것은 이른바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이탈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문장을 이재명 대표가 7년 만에 다시금 소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제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자, 당 운영에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으나 가결 같은 부결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이탈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글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자, 의원님들께서 당 운영에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7년 전의 글이 또 한 번 소환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것인데 이러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적었습니다. 자, 민주당내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고 또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을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취지로 네. 지난번 표결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모습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강문식 의원 목소리 듣고 왔고요. 복귀한 위원장님, 이 글을 두고는 또 일각에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 문장인 즉슨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뭔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정면 돌파를 선언한 문장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우리 복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뭐 저도 그 해석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대목에서 왜 2016년도에 뭐 극성 친문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것을 다시 회고를 해볼까라고 해보면, 물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난번 부결표에서 그 부결에서 반대 입장을 취했던 의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발표한 예. 이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개딸이라고는 하는 분들, 그분들이 오히려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또 그분들도 등도에서 공격하고 있는 예. 이런 모양새라서 전반적으로 예. 우리 스스로 우리들에게 자해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우리 서로의 공격은 누가 누구에게 공격하든지 간에 더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서로 간의 상처, 이것도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결국은 근육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이 새롭게 잘 태어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러한 글들을 올린 거는, 이것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체포 동의안이 이제 박빙으로 부결된 이후에 이 대표가 직접 심경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서두에 좀 짚어드렸고요.